그 순간 이미 귀 닫아. 또 시작했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응이 좋더라고. 어머님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거 말고 또 애들이랑 많이 하는 얘기 있으면 하나만 더 풀어봐. 애들한테 실제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애들이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집에서 얘기를 할 만한 방법? 약간 방식? 어머님들을 위한 현명한 잔소리 팁인가? 그래. 그런 비슷한 느낌이다. 난 사실 내가 이제 어쨌든 입시를 하는 사람이니 교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뭐 5만 성적대 애들이 다 오잖아. 근데 난 상대적으로 사실은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기는 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가끔 이제 성적대가 안 좋은 친구들이 온단 말이야. 주로 그러면 이제 입시 그 자체보다는 학습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건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무조건 앉혀갖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필요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애들이 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실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학생들이랑 처음 만나갖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 어머님들이랑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다. 톨스토이 책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정확한 문구 기억이 안 난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자막으로 넣어줄게. 그래. 그것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진 사실 비슷하거든. 그래. 잘하는 애들은 이유가 없어. 왜냐면 이게 되게 타고난 능력보다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진 비슷한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그래.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 다 달라. 다 다른데 성적대가 안 좋고 공부를 안 하는, 말 그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안 하는 이유들이 좀씩 다르단 말이야. 뭐 누구는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사실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친구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이게 학업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그냥 마냥 해맑은 친구들이 있어. 해맑고 현실을 잘 모르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왜 애들이 귀등으로 들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 물론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엄마 말은 귀등으로 들어. 그게 디폴트긴 한데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어머님들이 이제 현실이 이렇고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하는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매우 그게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이제 주된 특징 중에 상상의 청중이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나는 어쨌든 잘 될 거야 하고 되게 막연하게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 막 이러니까 이게 사실 청소년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호르몬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호르몬이 문제야. 어머님들이 이걸 기억하셔야겠다. 미울 때는 그래, 네가 호르몬이 문제야. 호르몬이 문제야. 호르몬이 나쁜 거야, 호르몬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엄마 아빠가 또 현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 이게 한글도 그게 싹 나가거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그냥 먼 미래에 나중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로 본인이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지 좀 더 낫더라고. 본인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빡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도 좀 더 낫기는 해.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그 막연히 난 잘 될 거야. 공부도 안 하면서 나 수능 왠지 대박 날 것 같아.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 왠지 되게 뭐 오디션 다잖아.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생각보다 많아 진짜. 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자기 합리화인데 나 뭐 대단하게 뭐 되게 잘 살고 나 되게 막 그렇게 할 생각 없는데 하는 타입들이 있어. 그래서 꿈이 없는 꿈도 없고 그냥 시큰둥하고 나 뭐 되게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생각 없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이제 뭐 의사를 해라 전문직 가져라 이러니까 이게 귀등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두 타입들이 있는데 내가 보통 그래서 우선은 전자인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수능 왠지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특히 이건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인데 구체적인 수치 갖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저 수능 잘 볼 것 같은데요. 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막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 서울대 1년 정원 몇 명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3,000명 정도 되거든. 뭐 스카이는 정원 몇 명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 자, 그럼 네가 그럼 스카이 가려면 10,000명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의대 정원 몇 명인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3,000명 정도 되거든. 막 우선 여기서부터 들어가. 자, 그러면은 전국의 대학교는 몇 개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지방대까지 다 합쳐봤자 200개 정도인데 고등학교는 몇 개인지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1,500개 되거든. 1,500개에서 200개를 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몇 개인지 아니? 전국에 모르겠는데요. 한 3,200개 정도가 되거든. 초등학교는 6,000개가 넘어요. 자, 그래서 6,000개에서 3,200개로 줄고 3,200개에서 1,500개로 줄고 1,500개에서 이제 대학교 200개로 줄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라고 하면은 뭐 스카이야? 그럼 3개를 주는 거지. 상위 몇 개 대학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럼 그 숫자만큼이 더 잘라지는 거잖아. 200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중학생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전국의 중학교 3,200개잖아. 근데 아까 뭐 의대 같은 경우 이제 3,000명을 뽑으니까 그러면은 대충 이제 사실은 전국의 중학교 숫자가 더 많지만 중학교 한 개당 미래 의대 입학할 학생이 1명 나오는 거네. 현역이든 재수든. 그렇지. 라고 이제 여기까지 납득해. 왜? 숫자가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자, 니네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한 친구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그러면 보통 1명은 떠올려. 그치. 그리고 네가 의대 간다는 건 걔를 제낀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로 뭔가 형상을 할 수 있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그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 뭐 어떤 친구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와, 쟤는 진짜 넘사벽이다 하는 애들이 보통 한 명씩 있어. 그게 넘사벽이 진짜 넘사벽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타입들이 있다. 근데 이게 고3 친구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학교에서만의 경쟁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서의 경쟁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어른들도 비슷하다. 로또 1등 한 주에 몇십 명씩 막 나오잖아. 그러면은 아 왠지 그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것 같은데 전체 인구를 그거를 몇십 명으로 나눠보면 실제 확률을 따져보면 이게 몇백만 분의 1인지 뭐 이런 걸 이제 직접 계산해 보면은 그 몇백만 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또 따져 들어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쪼갠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막연한 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올 수 있게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가거든. 반대로 이런 타입들이 있어. 저는 뭐 되게 대단하게 잘 살 생각 없어요. 저 별로 뭐 꿈도 없어요. 뭐 이런 류의 친구들. 이를테면은 부모님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머리도 되는데 의대 갈 수 있는데 이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뭐 되게 열심히 할 생각 없는데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태 지옥에 절대 갈 수 없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건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보면은 정말로 욕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빼고 사실 내가 경험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을 회피하는 거지. 그치. 그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그 노력을 조금 더 합리화하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대를 가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무언가를 더 물질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정된 재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를 얻으면 더 기쁘고 뿌듯하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화를 정말로 싫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네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들리거든. 그 친구들은 어차피 계속 이거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제 속이는 작업을 하는 건 거잖아. 그래서 합리화 못하게 하면 돼. 그래서 간단하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저는 150만 원만 벌어도 되는데요. 상관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애들이 보면 나 그거 벌면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 정말로 150만 원 한 달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한테는 한 달 용돈 150이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해. 그치. 그럼 되게 큰 거잖아. 맞아. 야, 너 이렇게 이러다가 맥도날드에서 너 알바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 막 얘기하신단 말이야? 애들은 어떠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 이런 경우에는 그래 150만 원 벌어도 상관없어. 100만 원 벌어도 되는데요?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앉혀놓고 자 그럼 네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100만 원을 벌 때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앉혀놓은 다음에 종이 꺼내. 그리고 나는 뭐부터 들어가냐면은
100만 원 갖고 네가 정말로 부모님한테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거든. 이를테면은 자 우선은 먼저 보통 대부분의 사회의 초년생들 나중에 그러면 이제 네가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살아야 될 텐데 그래 월세까지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거나 혹은 부모님 나중에 집을 네가 물려받는다고 칠게 가정하자. 월세는 빼고 얘기하자. 월세 빼고 이제 정말 실제 공과금 있지.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이런 거부터 최소한의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정말 실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 그럼 진짜 계산 들어가. 같이 펜 잡고서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 들어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큰맘 먹고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사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보통 맞다고 그러거든. 그래 그러면은 자 구찌에서 네가 만약에 1년에 한 번 뭐 백을 산다고 칠게. 자 그럼 얼마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거를 12달로 나눠볼게. 막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뭐 대단한 데 가는 거 아니더라도 뭐 동남아나 제주도 같은 데에서 이제 여행 한번 한다고 치자. 자 계산 들어간다. 여기서 아니면은 생필품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네가 뭐 칫솔 치약 같은 경우도 엄마가 다 사주지만 그때는 이제 네가 받은 그 150만 원 갖고 사야겠지. 칫솔 값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서 진짜 다 들어가. 하나하나 숫자 정말 다 들어가. 그러면은 그 돈이 어떤 금액인지를 대충은 이제 느낌이 오거든.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 그 돈 갖고 못 살아가 아니라 진짜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를 애들이 정말로 지네가 겪어보고 알고 있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게를 해줘야 돼. 그 먼 미래를 가정하고 그때 네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숫자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납득을 하거든. 뭐 이를테면 아까 학교의 숫자가 얼마고 뭐 아니면은 실제 공과금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하게 되면 사실 이건 아동학대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긴 해. 일정 나이 이상 된 다음에 학생들이 너무 현실 감각이 없고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근거 없는 낙관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을 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5만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렇게 얘기하지 우선은 애들이 귀에는 들어는 오더라고. 이런 부분이. 근데 이게 사춘기의 아이들이나 이제 그런 상대를 대할 때 감정을 빼고 네가 얘기한 대로 객관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맞아. 있어.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때 좀 약간 드라이하게 얘기해. 어떡하니 이거 말고 말고. 아유 안 돼. 그러면은 그 순간 이미 귀 닫아. 아유 또 시작했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봐봐 이러면서 얘기를 해. 맞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집에서 어머님들이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